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을 준비했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트코인 도면스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0% 구간대에 계속 머물고 있는데요. 앞으로 장기적인 추세를 보게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내려갈 확률은 매우 높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요.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래도 38% 구간에서 40% 사이 때는 그래도 좀 지켜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도미넌스라는 건 이제 고인물 구독자님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실 거고, 신규 코리니 분들이 혹시나 계실까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그냥 알트코인 부분이 비트코인 마켓에서 알트코인을 살 수 있는 그 비율적인 관계도라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좀 더 비트코인을 좋아하게 되면 알트코인의 비트코인 마켓에 있는 유동성이 확 줄면서 거기에 있는 선물이 또 가중치를 주면서 더 찍어 눌러버리기 때문에 그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최근에 보게 되면 저도 도미넌스 예측은 틀렸습니다. 6월달 이후에는 더 올라갈 것으로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머지 업데이트에 따른 더 부각 요소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레이어 1에 있는 파급력이 더 올라갔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레이어 1의 도미넌스가 좀 더 쏠렸다는 걸 확인을 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틀릴 수가 있어요. 예,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틀린 부분은 전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죄송하고요.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이 구간이 그러면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냐, 더 떨어질 것이냐 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가더라도 박스권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할 것 같다 라고 저는 좀 정령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어차피 나올 수 있으면 악재는 상반기 대비보다에 따른 강도가 좀 많이 수그러졌고, 머지 업데이트 이후에 어차피 도미넌스가 일시적으로 좀 알트코인들이 줄어들 확률이 전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더의 도미넌스의 치중도가 상당히 과거 시작 대비 2017년도 7월 1일 시작 대비보다 거의 근접하게 많이 올라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20% 구간대니까 더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주장을 내비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 이 호재 구간대에서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나오는 게 당연할 것 같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보게 되면 주변 레이어 1에 있는 애들이 대부분 이렇게 도미넌스들을 또 받고 있고, 거기에 또 반사이익을 받고 있는 이더리움 클래식도 그만큼 올라왔다라는 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더 머지로 반사수혜, 그리고 거기에 레이어 1의 재평가, 이런 쪽이 좀 잘 머무러져서 기존의 알트코인이 상대적 대비 좀 조정폭이 좀 덜했던 이유는 비트코인 마켓 자체에서 알트코인을 좀 더 선호하고 더 기다려주고 거기서 묵히는 그런 쪽이 훨씬 더 많았다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또 알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스테이킹 양이 어느 정도에 머물고 있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는 이더리움도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EIP 1559로 인해서 소각된 물량도 꽤 되고, 스테이킹 물량도 어느 정도 나왔고, 그 스테이킹 물량은 샤딩이 시작하고 난 뒤에 나오는 물량이기 때문에 아직도 멀었거니와, 그 다음으로 알트코인들도 대부분 체력이 죽었던 애들은 스테이킹 물량 자체에서 잡아두고 총 유통량 대비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좀 제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 대비 덜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도미넌스에 따른 걱정 추이는 약간은 좀 더 내려놓고 보는 게 맞지 않겠냐. 그리고 또 비트코인이 오히려 40% 구간대가 내려가게 되게 되면 반대로 비트코인 쪽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지는 오히려 악재 대비보다는 이렇게 평가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상대적 대비 비트코인에 따른 호재가 더 많이 나올 성인
것과 알트코인에 따른 호재가 이제 바닥이 나왔을 때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니면 알트코인은 또 다른 위험성이 존재를 했었을 때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지는 되겠죠. 근데 이건 이미 3만기의 강도가 아주 최강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내려놓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2분기 미국의 가계 순자산이 역대 최대치까지 떨어졌다는 건 위험자산 선호 심리 현상이 더욱더 힘을 실어주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근데 미국의 고령화 추이는 앞으로 가속도를 더 많이 붙게 됩니다. 은퇴자 수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은퇴자가 이제 자기 계좌로 깠는데 뭐 IRA는 자기가 이제 직접 운영을 하는 거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칩시다. 근데 401K는 조금은 다르죠. 예, 다릅니다. 그럼 이게 내 탓도 있겠지만 그래도 남 탓, 정치인들 탓으로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영향을 받을 것이고, 정치인들은 또 어떻게 보면은 매번 임기가 딱 제한이 있죠. 좀 투표 시즌에 이렇게 많이 붕괴되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거의 은퇴를 보장할 수 있는 건 주식시장인데, 그 주식시장이 상당히 힘이 없고 기대 수익률에 만족 못했을 경우에는 그 불만이 많이 쏟아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야기를 했듯이 1년 6개월만 제발 참아달라, 제발 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보게 되면 구독자 수가 많이 떨어져 나가는 거 보게 되면 못 버티겠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버티셔야 됩니다. 1년 3개월 군대 기간보다 더 짧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못 견딘다고 하면 어떤 투자를 했던 간에 다 좋은 결과는 얻어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것도 퀀트적으로 보게 되면 코인이 다 위험자산 쪽에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대부분 임기 4년, 대통령 4년 주기에서 3년 차 때가 가장 또 좋은 시기가 나오고요. 이것도 뭐 미국의 국회의원 선거 있었을 때도 뭐 그런 통계가 나오는 게 있어요. 저도 옛날에 책 읽어봤을 때 그게 보고 되게 신뢰도가 높은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왜냐면 한두 번 빼놓고는 거의 다 일치했던 현상이 꽤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내비치는 이유도 다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8월 예상치 CPI를 보게 되면 기대치만큼 보다는 좀 더 낮게 나왔다. 그래서 위험자산이 순풍순풍 많이 올라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와증권은 코인베이스 추천한다. 왜냐? 너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앞으로 머지 이후에는 더 효과를 많이 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마라톤 디지털, 코인베이스가 뭐 2자릿수 이상 올라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 이사에 따른 분위기, 9월달 금리 인상의 분위기도 또 중요하겠죠. 보게 되면 9월달 큰 폭 인상에 지지를 하겠다. 고용 탄탄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는 이런 체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근거적인 요소로 우리는 금리를 이 정도 올리겠다라는 뒷받침 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있으니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굳건한 의지를 또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하버드대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제가 매번 이야기했던 걸 그냥 이분도 똑같이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달러 인덱스 추이가 주요 6개국에 있는데 거기에 유럽 것만 이렇게 뭉텅이 해가지고 보게 되면 상당히 뭐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냉철하게 보게 되면 기업이나 자국에 있는 약간 이득적 관계를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보면 미국이 그렇게 빨리 올리는 이유는 주변 국가들도 빨리빨리 올려라, 안 그러면 너희 죽으니까 올리래 말래, 이런 형태인 겁니다. 미국도 상당히 부담이긴 하지만 주변 국가들이 잘 안 올리니까, 그러니까 그걸 감내하고 빨리빨리 올리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데 일본도 거의 쉽진 않는데 자기네들 살라고 YCC 자꾸 가동을 해서 어찌저찌 지금 구두 계획까지는 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 될 수밖에 없죠. 예, 앞으로도 더 올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이런 게 오히려 저는 물가의 가중치를 더 많이 자극을 시켰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 자국의 이기주의 때문에 그냥 약간의 피해를 줄 수 있을 만한 요소였는데 그게 올리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물가를 더 높은 위치에 올려놨다라고 보는 게 더 맞거든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 매입 위해서 최대 5억 달러 주식 공모 계획을 했는데, 이거에 이제 포인트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5억 달러 주식에 매각할 계획이 어떻게 보면 주가가 그만큼 이 매각이 잘 될 수 있으면 누군가 사준다라는 의미잖아요. 이걸로 비트코인을 사주겠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비트코인과 그냥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 비트코인을 굳이 사지 말고 우리 주식을 사세요. 이렇게 볼 수 있는 마케팅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보게 되면 이게 인기가 좋게 마무리되면 좋게 또 좋은 상승 곡선을 또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비트코인에 오히려 인기가 조조했다라고 보게 되면 또 이것도 나쁜 재료로 쓰일 수가 있다라는 점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구매 주간 검색량 2년 내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안 좋을 때 안 좋은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뭐 요약해서 보게 되면 안녕하세요 30대 직업군입니다. 이것도 부인란님 채널에서 좀 가지고 와봤는데 코인 내용이어서 가지고 와본 거예요. 보게 되면 직업 군인인데 아내 만나서 저는 아내도 없는데 좀 슬프네요. 예, 신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알콩달콩 알뜰살뜰하게 살고 있었는데 욕심이 또 있었나봐요.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수순이 좀 고삐가 풀렸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보게 되면 또 분양을 또 잘 받았나봐요. 예, 당첨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1억을 물렸는데 2천밖에 못 건진대요. 그래서 이 6억에 빠져서 신용대출 5천 받고 적금해서 1억 2천만원 코인 현물 분산 투자를 했는데, 이 친구가 약간 어리석은 게 어떤 코인을 특정 코인을 샀는지를 좀 적어주었으면 제가 그래도 뭐라고 조언을 좀 드렸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다. 현재 80% 정도 마이너스라는 거 알트코인은 무언가를 샀다라는 것인데, 이제 이거를 조만간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 회복될 때까지 이 아내는 모르고 있다. 가정 파탄 내기 딱 좋은 시점이죠. 저는 아직도 솔로니까 가능한 거고. 그래서 엄청난 스트레스로 머리가 많이 빠지고 있다. 이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고 있는데,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전 맞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 부인장님 채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아무래도 청약이 당첨이 되었기 때문에 이 청약 당첨을 계약금을 또 내야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옵션으로는 좀 더 존버해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해요. 이제 불장 나면 저기 보이지 않는 좀비 코인들도 다 조금씩은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에서 하면 확정 수익 실현이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깝다. 근데 이미 이분이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아시잖아요. 예,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제어 컨트롤이 안 됩니다.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 정도 투자를 하면 여기에서 더 투자를 해서 더 올라갈 것만 생각하지 내려갈 거 생각을 추워도 하지 않아요. 그게 사람의 본심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도별로 매번 코인은 어떻게 보면 상등부터는 계속 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해서 응원하고 막 해도 냉철하게 이야기하면 코인 회사들이 맨날 우리를 챙겨준다고 하는데 그 다 개뻥입니다. 예, 솔직히 진짜로 순수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쉽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나마 좀 이더리움 애들이 좀 잘하고 있다라고 전 지칭을 하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이어 1을 보게 되면,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알트코인을 만약에 산다라고 하면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잖아요.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걸 좀 감내하면서 해라. 근데 비트코인은 안 사요. 또 안정적인 기반을 하나에 좀 해놓고 그 기준점을 하나 딱 잡아놓고 나머지 알트코인에서 부가가치를 좀 더 올리는 형태로 그런 모델링을 해도 좋은데, 일단은 올인하는 그런 것도 솔직히 투자의 그런 스타일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그리고 아니면 내가 그 시간 대비 좀 공부량을 엄청나게 하던지 아니면 분석이라도 좀 더 많이 하던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남들 다 놀 거 다 놀고 쉴 거 다 쉬고 뭐하고 하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네, 자기 주관도 잘 성립이 안 되고요. 이런 점이 전 너무너무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존버를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라고 저분한테 좀 조언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뭐 안타깝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자기의 욕심 제어가 안 되면 뭐 그렇게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내년에 있는 분위기 부분을 좀 요약을 드린다고 하면 그 물가가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해서 상반기 때도 제가 매번 그런 이야기를 미리미리 분석을 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이유는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다라고 대부분 다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 지금 투자하면 안 돼라고 하지만 저는 투자를 하고 있죠.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판은 무엇이냐면 대부분 심리는 여기에서 발동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게 물가라고 하면 물가가 올라가는 피크치에서 더 구입량을 더 증대를 시키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증대량은 여기에서 거의 피크를 다 찍습니다. 여기에서 거의 다 피크치가 나오지 않아요. 이건 이론치인 것일 뿐입니다. 네,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죠. 물론 여기서 생각보다 가격 대비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더 많이 올라갔다고 하면 이 구간에서도 소비할 수 있을 만한 그게 좀 쏠림 현상이 더 커질 수는 있겠지만 그럴 수 없는 또 제동 장치를 하나 더 걸었잖아요. 무엇입니까?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구매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은 돈이 시중에 더 많이 풀려야 내가 구입할 수 있는 양이 나오는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물가를 꺾을 수 있을 만한 여건으로 금리라는 걸 조정을 만지작거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중에 또 그 코로나 시즌 때 얼마나 또 길게 돈을 또 많이 풀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업들이나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좀 방관하게 또 운영을 했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재무도 생각보다 타격이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부분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재무적으로 타격 크고 현금 흐름도도 상당히 안 좋다는 거 요새 좀 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내년에는 무조건 꺾일 텐데 여기서 포인트는 올해 연말에 과연 물가가 어느 위치에까지 내려올 수 있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내년에도 내려가긴 하겠지만 내려가는 위치가 어디에서 이제 이렇게 가는 구간대가 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때 어떤 시그널을 보여줄 것이냐 연준이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동일한 조건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과거 2016, 17년도 때도 보게 되면 야 코인은 그때 좀 잘 되지 않았냐? 그때가 이때예요. 예, 16, 17 시즌 이때도 금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근데 왜 이때는 왜 달라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서 짧게 이야기를 하면 이때는 자금이 잘 모였어요. 예, 돈은 없더라도 ICO 하면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소문이 많이 났기 때문에 잘 모였습니다. 돈이 잘 모였어요. 이 시장 마켓에. 그 다음으로는 무엇이냐면 천천히 올렸다는 거죠. 확인하고 천천히 올리고 확인하는 지금처럼 뭐 매 분기마다 이렇게 올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올리니까 모두 다 견디기가 어렵죠. 그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다 공통된 위험자산에 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렇게 시장에 있는 부분도 내년에 어느 구간에서 멈춰 주었을 때 그때 이 물가를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계속 강경하게 스탠스를 가져갈 거냐. 인데 다 그건 좀 뻥칼 것 같고 왜냐하면 매번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여러 가지 자료를 보지만 미국의 리츠 협회에서 고령화가 갖고 있는 자본이 상당히 큽니다. 그럼 거기에 또 다른 지원책을 또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들이 그 은퇴 부분을 리츠로 녹여가지고 배당으로 받고 그걸로 생활이 되는데 생활이 안 돼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자본 운영 능력의 50% 지분이 들어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깨지기 시작하면 보조금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강경하게 한다라고 해도 저기 보면 아시잖아요. 기존에 라가르드가 아니네요.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 예,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껴 써야면 됩니다. 뭐 지원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국민은 그것까지도 이해해주지 않고 공감해주지 않으면 당장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생계 유지가 안 되니까. 근데 저렇게 하는 게 맞지만 이게 국민들이 그게 공감이 안 되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죠. 당장 내가 그게 안 되니. 그러니 정치적인 리스크는 언제든지 위험자산을 키워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고령화도 미국의 올라가는 속도가 가속도가 붙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도 때부터 쭉 올라가요. 근데 그거를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은퇴 계좌를 닦아 뭐 없어. 그러면 이게 될 거냐라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한동안 달러가 강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인에 머무는 스테이블 코인에 있는 머무는 돈에 있는 추이는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좀 더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는 건 앞으로에 있는 기관들의 어떤 특정 상품군이 더욱더 확장이 될 수 있냐, 그리고 레이어 1이 얼마나 잘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거기에 보이지 않는 레이어 1에 있는 시장이 더욱더 잘 커나갈 수 있냐, 이것만 좀 보시길 바라겠고, 레이어 2도 꾸준하게 투자를 하셔라. 언젠간 빛을 발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